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JP모건이 오픈도어 테크놀로지스, 티커는 OPEN이요. 여기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8달러로 제시하면서 시장이 한번 크게 술렁했어요. 네, 맞아요. 월스트리트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었죠. 사실 그동안 이 회사가 실적도 좀 부진했고 대규모 유상증자 같은 악재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례적인 낙관론이 튀어나온 거란 말이죠.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 상황이 정말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갈 길이라니 어떤 의미일까요? 뭐랄까, 한쪽에서는 혁신적인 AI 로켓을 막 쏘아 올리려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다른 쪽에서 보면 여전히 그 부동산 시장이라는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자동차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아, 굉장히 적절한 비유네요. 기회와 리스크가 정말 극명하게 공존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과연 이 오픈도어라는 회사가 지금 정확히 어디에 서 있는 건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파고들 이야기가 많은 흥미로운 시점입니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오늘 우리가 나눠볼 이야기는 크게 한 세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축이요. 네, 첫째는 이제 쇼피파이 출신의 새로운 CEO가 이끄는 오픈도어 2.0이라는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대한 이야기고요. 아, 리더십 교체, 가장 중요한 변화죠. 그리고 둘째는 그 모든 것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AI 기술의 실체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마지막은 역시 가장 중요한 숫자겠죠? 2026년 흑자 전환. 맞습니다. 그 야심찬 목표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 건지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아주 냉정하게 따져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핵심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역시 가장 큰 변화, 리더십 교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파이의 CEO, 그러니까 최고 운영 책임자였던 카즈 네자티안이 새로운 CEO로 왔어요. 네, 그렇죠. 저는 이게 단순히 경영진 한 명이 바뀐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회사의 정체성 자체를 그동안의 무거운 자산을 직접 다루는 부동산 기업에서 뭐랄까 가벼운 기술 중심의 소프트웨어 및 AI 회사로 완전히 바꾸겠다는 선언처럼 들리던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게 단순한 구호나 선언에 그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그의 첫 행보들이에요. 어떤 행보들이 있었죠? 자료에 따르면 네자티안 CEO는 취임하자마자 외부 컨설턴트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줄였다고 해요. 아, 컨설턴트 의존도를요? 네, 그리고 내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회사의 핵심 두뇌, 핵심 경쟁력은 반드시 내부에 있어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낸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기술 회사의 속도감을 보여주려는 듯이 10개가 넘는 AI 기반 신제품과 기능을 막 쏟아내고 있고요. 맞습니다.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조직 문화를 아주 빠르게 바꿔나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공동 창업자인 키스 라보이스와 에릭 우까지 이사회로 다시 돌아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창업자 모드로 전환했다. 네,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그냥 유능한 새 선장을 데려온 수준이 아니라 이 배를 처음 만들었던 설계자들까지 다시 조타실로 불러 모은 거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 창업자 모드라는 말이 핵심인데요. 보통 이런 표현은 단기적인 분기 실적이나 월스트리트의 평가에 이제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미가 커요. 아,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보겠다. 바로 그겁니다. 회사가 처음 가졌던 핵심 DNA,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를 기술로 혁신하겠다는 그 본질로 돌아가서 장기적인 관점의 과감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신호로 봐야죠. 쇼피파이라는 거대 기술 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본 네자티안의 실행력에 오픈도어에 처음을 만들었던 창업자들의 비전이 결합하는 그림이네요. 최고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AI를 부동산 거래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깊숙이 통합해서 집을 사고 파는 경험을 근본적으로 더 간단하고 빠르고 확실하게 만들겠다는 거. 그게 바로 오픈도어 2.0 전략의 정수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모든 전략의 성패는 AI 기술력에 달려있다는 얘기로 귀결되네요. 그렇죠. 아무리 비전이 좋아도 기술이 받쳐주지 못하면 공허한 외침일 뿐이니까요.
제가 자료에 나온 AI 모델 설명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단순히 뭐 침실이 몇 개, 화장실이 몇 개 이런 걸 세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건 아주 기본적인 정보에 불과하죠. 무려 500개 이상의 부동산 특성을 분석한다고요? 아니 500개라니. 상상이 잘 안 가는데 대체 어떤 것들까지 보는 걸까요? 그게 바로 오픈도어의 핵심 경쟁력, 그들만의 해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기술의 기반은 무엇보다 압도적인 데이터에 있어요. 데이터요? 네, 25만 건이 넘는 자신들이 직접 거래한 실제 데이터와 20개 이상의 외부 소스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AI 모델이 학습한 거죠. 25만 건의 실제 거래 데이터라면 이건 정말 독점적인 자산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회사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예를 들면 최근에 주방을 리모델링 했는지, 지붕은 어떤 자재를 썼는지 같은 건 이제 기본이고요. 네. 자료에 언급된 것처럼 뒷마당의 경사도 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는 요소까지 데이터화해서 가치 평가에 반영을 합니다. 잠깐만요. 뒷마당의 경사도요? 그거 정말 흥미롭네요. 생각해보면 경사가 너무 심한 뒷마당은 아이들이 뛰어놀기에도 좀 위험하고 잔디 깎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 것까지 잡아낸다는 건가요? 네. 전통적인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가도 놓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실제 거주 경험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숨겨진 비용이나 불편함까지 데이터 포인트로 전환하는 거죠. 와... 이런 디테일 덕분에 사람이 며칠씩 걸려서 현장을 방문하고 서류를 검토해야 할 일을 단 몇 초 만에 해낼 수 있는 속도와 정확성이 나오는 겁니다. 자료에 나온 리스크 AI라는 툴 이야기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름다운 큰 나무가 거실 채광을 방해하고 가을에 나뭇잎 청소나 잔디 관리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까지 분석에 포함시킨다니 그렇죠. 이건 단순히 집값을 매기는 걸 넘어서서 그 집에서의 미래의 삶을 거의 시뮬레이션하는 수준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강력한 기술을 이제는 단순히 자신네들의 주택 매입 사업, 즉 아이바잉에만 쓰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아, 아이바잉 사업 외에 다른 곳에도 쓴다? 네. 아시다시피 아이바잉은 막대한 자본으로 주택을 직접 사들여야 해서 금리 같은 시장 상황에 따라 리스크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맞아요. 금리가 오르면 직격탄을 맞는 구조죠. 오픈도어는 바로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로의 확장이군요. 키 에이전트 앱 같은? 정확합니다. 자신들의 AI 기술과 데이터를 다른 부동산 중개인들에게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 비즈니스로 사업을 확장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자신들의 가장 큰 무기인 그 AI 두뇌를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빌려주고 돈을 버는 모델로 가려는 거군요. 네. 직접 집을 사들이는 무거운 사업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줄이고 소프트웨어, 사스처럼 더 가볍고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추가하려는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전략인데요. 리스크는 줄이고 영향력은 키우고. 맞습니다. 자본 집약적인 아이바잉 사업의 리스크는 줄이면서 자신들의 핵심 기술을 활용해서 시장 전체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술 기업으로 가는 길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이 AI 기술력만 들어보면 거의 실패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당신이 보내준 2025년 3분기 실적 자료를 보면 현실은 또 달라요. 매출은 전년 대비 줄었고 순손실이 무려 9천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이 엄청난 기술과 냉곡한 재무제표 사이의 간극,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현재 오픈도어를 둘러싼 가장 큰 논쟁거리이자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거시경제 환경, 특히 높은 금리가 부동산 시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면서 오픈도어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게 사실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네, 아무래도 시장 전체가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경영진의 대담함이 드러나는 거죠. 그들은 이런 어려운 외부 환경을 핑계대는 대신에 아주 구체적이고 공격적인 목표를 시장에 던졌어요. 그게 바로 2020년 말까지 조정 순손실 제로 달성이라는 목표죠. 네. 사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비용 절감이나 구조 조정 같은 수비적인 전략을 내놓기 마련이잖아요. 맞아요. 허리띠를 졸라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이건 어찌 보면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모한 도박일 수도 있는 거죠. 허황된 약속은 아닌가요? 그 목표를 달성할 구체적인 계획도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허황된 약속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핵심 전략도 함께 제시했어요. 오, 어떤 것들이죠?
첫째, AI 가격 책정 능력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더 많은 주택을 매력적인 가격에 인수해 거래량 자체를 늘리는 겁니다. 성장을 통한 돌파죠. 일단 파일을 치우겠다. 그렇죠. 둘째는 정확한 가격 책정과 빠른 재판매 주기를 통해서 주택 한 채당 벌어들이는 이익, 즉 단위 경제성을 개선하는 거고요. 수익성을 높이고 마지막 셋째가 핵심인데요. 회사의 고정비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만들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규모의 경제. 거래가 늘어날수록 건당 비용은 줄어서 이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를 만들겠다. 바로 그겁니다. 말은 좋은데 사실 이런 계획은 많은 기업들이 내놓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발표용 슬라이드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자료에 있나요? 네,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자료를 보면요. 회사는 4분기 주택 인수 규모가 35% 이상 증가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35% 이상이요? 시장이 안 좋은데도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인 이유는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비적인 전략이 아니라 AI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공격적인 성장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그들의 전략이 실제로 시장에서 먹히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도 좋은 매물을 정확히 골라내서 사들일 능력이 있다는 걸 숫자로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전략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초기 증거라고 해석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저울 위에 한번 올려보죠. 한쪽에는 JP모건의 8달러라는 강력한 낙관론이 있어요. 새로운 리더십과 AI 비전, 그리고 이 턴어라운드 계획에 아주 큰 점수를 주는 거죠. 그렇죠.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저울 반대편도 만만치가 않아요. 자료를 보면 월스트리트의 시선은 정말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네, JP모건의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대다수의 다른 애널리스트들은 훨씬 더 신중한, 어쩌면 비관적인 입장이에요. 평균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보다 훨씬 낮고 투자 의견도 보유나 매도가 많더라고요. 네, 이건 오픈도어의 미래를 두고 시장의 의견이 얼마나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이입니다. 한쪽에서는 제2의 쇼피파이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위험한 아이바인 기업일 뿐이라는 우려가 공존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투자자들이 명확하게 고려해야 할 기회 요인과 리스크 요인을 각각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기회 요인부터 말씀드리면 첫째는 역시 쇼피파이 성공 신화의 주역과 창업자들이 뭉친 혁신적인 리더십입니다. 검증된 사람들이 모였다. 네, 기술 기반 성장에 대한 강력한 실행력을 기대하게 만드는 부분이죠. 둘째는 앞서 길게 얘기했던 수십만 건의 독점적인 거래 데이터에 기반한 AI 기술력. 이건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강력한 해자 모트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우위. 마지막으로는 2026년 흑자 전환이라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시장에 제시했다는 점이에요. 이건 투자자들에게 회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주거든요. 알겠습니다. 혁신적 리더십, 독점적 기술, 구체적 로드맵. 그럼 반대로 이 장밋빛 미래를 가로막을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뭔가요? 리스크 요인으로는 첫째, 역시나 여전히 가장 큰 변수인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입니다. 금리나 경기 침체 같은 것들이요? 네, 오픈도어의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금리가 다시 급등하거나 경기가 침체돼서 부동산 시장 자체가 무너지면 버틸 수가 없으니까요. 이건 개별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렇죠. 둘째는 야심차게 추진 중인 AI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이디어는 좋지만 실행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마지막 리스크는요? 마지막으로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기존 주주들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네, 정리가 되네요. 오늘 얘기를 쭉 나눠보니까 오픈도어는 정말 AI 기업으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JP모건이 본 그 기술적 잠재력이라는 희망과 다른 다수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재무적 현실이라는 우려가 정말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시장에 던지는 핵심 질문은 이거 하나일 겁니다. 오픈도어의 독보적인 AI 기술이 이 거시경제의 거친 파도를 넘어서 이 거대하고 낡은 부동산 산업의 규칙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시장은 그 증거를 기다리고 있다. 맞습니다. 시장은 그들이 약속한 2026년 흑자 전환이라는 결과로 그 증거를 보여주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은 대부분 오픈도어의 AI가 어떻게 주택 가격을 책정하는지, 그러니까 집을 파는 사람의 관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네, 셀러 입장이 중심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이 기술이 반대로 집을 사는 사람, 즉 바이오의 경영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관점의 전환이네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만약 AI가 내가 사려는 집의 향후 5년간 예상 수리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이 주변 동네의 발전 가능성, 심지어 특정 학군에 따른 미래 가치 상승률까지 예측해서 알려줄 수 있다면요. 와, 그게 가능하다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되겠네요. 과연 어떤 쉐어 서비스가 가능해질까요? 아마 그 답 속에 오픈도어 이야기의 다음 챕터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